남도일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도일보가 만난 사람 진행을 맡은 정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장현 용산구청장님을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민심이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압승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에 압승이라고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선거가 끝나고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등골이 서늘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민주당 출신의 후보들을 그렇게 많이 당선시켜 주신 데에는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얘기고 잘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더 무겁고 그런 책임감을 생각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등골이 서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건데 그동안에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우리 226개 지방자치 정부의 단체장들이, 정말로 자기 지방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오셨는데, 이번 선거는 특별히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니까, 당만 보고 찍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를 써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 일꾼이 누구일까 이런 것들을 지방 정부의 그 주민들이 많이 판단을 하셨고 거기에 이제 남북 문제가 잘 조율이 되고 또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남북 화해가 앞으로 장차 이제 우리 민족에게 가져들 큰 희망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 더 열심히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마 담겨 있는 선거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청장님께서는 3번의 연임을 거쳐서 구청장 4선이라는 진기록을 세우셨는데요. 3번의 연임을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그리고 민선 7기에 대한 구상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에 저에게 용산구가 생기고 최초로 4선 구청장을 만들어주신 우리 구민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의미를 더 부여하자면은 우리 용산구가 생기고 나서 민주당으로 호남 사람이 이렇게 당선이 돼보기는 처음이거든.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남을 능가하는 보수 지역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 박원순 시장님도 강남, 서초, 용산 이 3개 구에서는 득표율이 50%도 안 됐거든. 그 중에 이제 우리 용산인데 이 용산에서 민주 진영에 그것도 호남 사람을 연거푸 4번을 당선을 시켜 주셨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 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고 과연 누가 우리 지방정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적임자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처음에는 멋모르고 했거든요. 근데 2번째는 이제 재미가 있고요. 근데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걱정이 앞을쓰고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길게 단체장을 하다 보니까 성과도 많이 내야 됐었고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업보다는 수성이 더 어렵다고. 연거푸 3선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도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느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그동안에 해왔던 업적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냉혹한 판단 그리고 용산구가 처해 있는
앞으로의 비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용산이 이번에 그 서울시가 8월 말이면은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전국의 그 국민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용산 국가공원이라든가 국제 업무단지라든가 그리고 경부선이 지하화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느 것 하나가 용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가 크게 예고가 되는,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런 그 용산의 선장으로서 기왕의 일을 맡았으니까 끝까지 이 일을 마무리해라. 그리고 용산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구청장이 다시 이 마지막까지 맡아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용산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 시대입니다. 이제 남북 문제가 잘 풀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경의선이 복원이 되면 유럽에서 관광객들이 기차를 타고 와서 내리는 곳, 거기가 용산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또 관광객들이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출발을 하는 첫 번째 도시, 관문, 거기가 용산이거든. 앞으로 우리 용산이 정말로 세계의 중심 도시로 세계 유수한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호남 향후회 등의 고향 출신 지지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선거란 것이 항영 그렇습니다. 패거리 싸움 하지 말아라. 지역 연고 뭐 학연 또는 무슨 시족 이런 것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란 것도 보면은 누가 편을 많이 짜느냐, 누가 더 많이 편이 짜져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또 당락이 결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우리 그 전라남도, 전라북도 우리 호남에서 기차 타고 서울 멀리까지 와가지고 정부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아주 짙습니다. 오죽 했으면은 까마귀도 자기 고을 까마귀가 더 반갑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서울의 25명 중에서 구청장님들요, 25분 중에서 절반 이상이 호남 출신들입니다. 결국 그것은 향후회가 전폭적으로 뒷받침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용산은 인구 비율로 보면은 충청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영남이고, 그 다음에 호남이 세 번째 정도나 끼일 수 있을까 할 만큼 호남세가 약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애가 탔을 거고 향후들이 어떻게 하면은 삼선의 고지를 넘을 수 있게 만들 건가. 네. 그렇게 하지 않았었겠습니까?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선거는 말하자면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중하게 서로가 자중자애해 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다른 그 지방의 출신 유권자들에게 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 많은 각별한 애를 많이 써 주셨고요. 정말로 이 선거에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발벗고 나서서 뭐 에피소드라까지는 없습니다만은 내일처럼 그렇게 밤낮으로 네. 선거 전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향후의 명예에 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은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족 대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이제 구청장이 공원을 만들고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나 공원을 관할하고 있는 관할구청장으로서의
해야 될 이야기 그리고 생각 또 우리 구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집약을 해서 후회 없는 공원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에 이제 이 공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아시는 것처럼 112년 만에 우리 땅이면서도 우리는 들어가보지 못했던 금단의 땅이었는데 112년 만에 이제 우리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창밖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저 미군들이 오산 평택으로 다 이전을 하고 저 기지가 이제 공원이 되는데 공원이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 안에는 14,400칸이 넘었던 주민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정자동, 둔지미 마을. 참 많은 마을이 저 안에가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터전으로 삼았던 논밭들도 있었습니다. 순순히 물러났겠습니까? 저항하고 그래서 잡혀가서 매도 맞고 취조도 받고 신문 기록에도 보면은 그 데모를 했던 사람들을 경찰들이 이제 잡아다가 헌병대에다가 임계했다 뭐 이런 것도 신문에 나와 있고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뺏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산 사람들만이 살았던 곳이 아니고 13만 기가 넘는 돌아가신 분들의 유택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묘지까지 다 이제 헐어가지고 내보내고 그리고 저렇게 기지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우리 품으로 돌아오니까 저 공원은 저 안에는 136점의 근현대사 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원은 긴 호흡으로 내다보고 서두르지 말고 돌아가신 분들 과거 세대를 위한 그런 공원도 돼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공원도 돼야 되고 훗날 500년, 1000년 뒤에 태어나야 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한 부끄럽지 않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했던 것이 저 공원을 만드는데 국토부가 주관해서 해서는 안 되고 총리실 산하에다가 최소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이유는 국토부가 뭔가를 의논하자고 외교통상부를 부르면 외교통상부 관리들이 잘 달려오겠습니까? 국방부가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이라든가 돈을 쥐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 총리실 산하에서라도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 이렇게 제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총리실 산하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청와대도 함께 동참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망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우선적으로 또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기지가 많이 오염이 돼 있거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염이 돼 있는 저 기지가 얼마만큼 오염이 돼 있는지 그리고 정화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그런 기초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서둘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후회 없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꼭 이 기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 안에 미군들 시설이 잔류를 하게 되는 잔류시설이 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남기로 했는데 나가야 된다라는 우리들의 주장에 의해서 한미연합사는 국방부로 이제 이전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 한 2만 8천 평의 드래곤 호텔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 부대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헬기 부대를 방어하는 방어부대가 남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옛날에 수도여고 있던 자리 용산고등학교 있는 쪽으로는 약 한 3만 평 정도의 미국 대사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보면은 2만 8천 평 드래곤 호텔이 남고 또 조금 더 가다가 보면은 헬기장이 있고 옆에는 또 방어부대가 있고 또 좀 가다가 보면은 대사관이 있고 이건 공원도 아니고 부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호텔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 우리는 저 공원을 센트럴 파크라든가 영국의 하이든 파크를 능가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공원에 가서 보면은 호텔은커녕 여관도 여인숙도 없거든. 그런데 이름이 국가공원인데 국가공원 안에 외국군이 운영을 하는 호텔이 남아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도 안 맞지만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호텔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그리고 헬기 부대라든가 방호 부대라든가 이런 것도 가장자리로 몰아서 그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미국 대사관이라 하더라도 3만 평은 너무 크지 않느냐. 가장 축소를 해서 한쪽에다 몰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만드는 사람들도 훨씬 유리하고 편리할 것이고 또 나중에 이제 부대가 이전을 해서 필요가 없어서 다른 데로 이전하고 저게 이제 없어지면은 거기만 뜯어버리면 또 공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원을 만들어 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훗날 후회가 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역사에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이제 용산에 대한 사랑이 좀 느껴지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구청장 협의회 회장에 당선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25명 구청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구가 개별적으로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야 될 일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구청장님 그리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의견도 하고 또 예산도 지원받고 그러면 되는데 25개 구가 포함되는 공통의제라든가 그리고 또 어느 한 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25개 구가 함께 해야 되는 어떤 공유해야 되는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야 되는 어떤 그 일들이 각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안건을 통과시키고 토론해서 그리고 호안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해서 서울시하고 조율도 하고 그런 말하자면은 단체인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회장을 맡았습니다. 서울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 이제 그 구청장들에게도 권한 위임도 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가 얘기를 달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통일된 이야기로 서울 시민이 구민이고 구민이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시와 구를 따로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용산 구민이 서울 시민이고 그러잖아요. 또 서울 시민이 용산 구민이고 그래서 그런 그 중재 또는 또 그 통합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뭐 권한을 위임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에 이르기까지 이제 구청장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다뤄야 되는 그런 안건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는 데는 또 무슨 뭐 친목회가 있으면 회장이 있듯이 구청장 협의회도 회장이 있고 또 광주도 가면 광주 회장님이 계시고 전라남도에도 가면 전라남도 회장님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구청장 협의회가 그리고 회장이 함께 하는 일들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제 3번의 연임을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받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건 주민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나 이런 분들이 당선이 되면 4년만 하게 하고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당선돼 가지고 업무 파악하고 또 호흡을 맞추고 준비하고 하는데 1년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년 동안은 선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당께도 3년을 해야 풍어를 넘는데 단체장을 한 번 시켜주고 평가를 하고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단체장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지만은 그러지 않는다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15년, 20년 이렇게 한 번 군수가 시장이 당선되면 기회를 주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화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는 화장을 안 하면 잘 모르겠는데 밑 화장을 하고 뭐 이렇게 화장을 하다가 나중에 눈썹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립스틱도 바르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 그 집사람 화장하는 거 가만 보니까요.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다가 보면 다음에 해야 될 일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일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시작하다가 그만두고 그러거든. 우리 용사는 정말로 전국에서 갖지 않는 우리 청소년 유스 호스텔, 그러니까 제주도에 우리가 휴양소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 용산구가 교육하기가 좋은 도시였는데 땅값이 올라가고 도심이 되다 보니까 학교들이 많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역, 용산역에 있었던 그 많은 학원들도 노량진으로 다 나갔고요. 심지어 당국대학교조차도 이전을 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고 그랬거든. 강북의 교육의 특구, 강북 교육의 특구, 그리고 교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그 교육에다가 관심을 가졌는데 서울시 교육청을 용산으로 유치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요. 100억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사실 저는 가난한 농사꾼의 또 그리고 시골 출신이라도 아주 산속에서 태어났어. 7남매 맞입니다. 공부하고 싶을 때 제가 공부를 다 못했거든. 대학을 40살이 넘어서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처럼 저처럼 공부하고 싶을 때 못 오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100억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참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왔고요. 용산에서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배가 고파서 밥을 굶는 사람이 옷이 없어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100억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7개밖에 없는데 우리 용산구가 가장 튼튼하게 크게 복지재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원하는 복지 말고요. 그런 복지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산구는 노인의 날이라고 재정을 조례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어른들을 초청을 해서 가족공원에다가 어른들만 10,000분을 초청을 합니다. 봉사자가 한 4,000명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날 하루만큼은 어른들이 정말로 용산에 살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절대로 이것 때문에라도 용산에서 이사를 가지 않겠다. 그런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런 일. 그리고 용산역이 과거에는 앞에 보면 집창촌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용산역에서 내려서 보면은 이쪽에 남산 타워 쪽을 쳐다보고 서 있으면은 여기가 미국의 맨하탄인지 이렇게 변해도 되는가. 상전백해다, 천지개벽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 용산에는 곳곳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그리고 이 구청에 와가지고 집단으로 아무도 항의를 한다든가 시위를 하는 그런 일이 없이 조용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돼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장의 역량을 넘어서 구민들이 구청장을 믿고 그리고 구정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더 이상 구청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3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더 출마를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시장 군수님들 기회를 주셔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용산구에서는 3자녀 이상이 되면은 승진 우대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다자녀 갖기 운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런 계기를 떠나서요. 우리나라 장래가 암울할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웃고 골목에서 웃음소리가 넘치고 그래야 희망 있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구 절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머지않아서 군대에 갈 사람이 없어서 외국에서 용병을 데려다가 우리나라 국방에 말하자면 방위를 맡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없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일이 없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살기로 하고 내일을 살아야 될 내일의 주인공,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주인공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풀어내야 될 숙제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7남매 맞이거든요. 우리 가족은 내자는 6남매 맞이고요. 형제가 많은 사람들 집안에서 우리는 컸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만 낳고 말았는데 지금에 와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자기 먹을 건 다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면서 제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만나던 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러 왔었을 때 만나던 날 며느리 될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조건 아이들을 3명을 낳아주라. 그렇게 하겠느냐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지 우리 큰 며느리는 아들, 딸 쌍둥이를 지금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벌써 아들을 낳아가지고 넉 달이 지났거든. 물론 이제 뭐 약속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 보고 아이를 낳아라, 아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부터 그런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부터 종용을 하고 있고, 더욱이나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이 박봉이거든요. 공무원들이요. 생각보다 박봉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1명, 2명도 아니고 3명, 4명 이렇게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아이를 뭐 더 낳은 것은 아니지만 노고에 대해서, 낳은 거에 대한 노고에 치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자녀를 가진 공무원들은 같은 조건이 되면 돈가 홍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같은 값이면은 빨간 치마라고 같은 상황이면은 다자녀를 가진 사람을 우선에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은 지금 서울에서 청년주택을 2군데나 이렇게 짓고 있는 구, 거기는 용산밖에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청년주택 이런 것을 많이 짓고 해서 청년들도 집을 가지고 그 집이 없어 결혼을 못한 아이들, 그런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공청사도 짓고 그러면은 공공청사, 동청사가 됐던 우리 청사를 지으면은 필요에 의해서 5층이면 5층만 짓는 게 아니고 더 법적으로 질 수가 있으면은 최대한 지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세를 들어서 저렴하게 세 들어 살 수 있도록, 주민들이 왜 공무원들에게만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가, 우리들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오케이. 그러면은 추첨을 통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분명히 결혼한 것이 확인이 되면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구청장님께서 이제 순천 매산고를 졸업하셨다고 들었어요. 고향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 추억들을 떠올려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늘 마음속에 있고 늘 돌아가고 싶고 눈 감지 않아도, 눈 감으면이 아니고 눈 감지 않아도 눈앞에 아른거리고 고향입니다. 금년에 제가 고향에다가 새로 집을, 우리 집이 헌집인데 이제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을 마치고 그러면 돌아가고 싶은 것이고 또 돌아가겠습니다. 참 배고팠던 시절을 살아왔던, 제가 어렸을 때는 새끼 밥을 잘 못 먹고 살았거든. 고향이 순천인데 말이 좋아서 순천이지, 순천에서 24km 떨어져 가지고 산속에 집이라고 13집, 토끼하고 입 맞추고 사는 동네. 제가 19살 먹어서 전기가 들어왔고요. 제가 우리 마을에서 처음으로 마을이 생기고 정기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냥 그 마을 앞에 흘러가는 또랑물에 엎드려서 물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동네. 그러니까 위에 무슨 공장이 있다든가 짐승을 키운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 정말로 청정 지역. 그런데 어린 시절 생각하면 늘 배고팠던 시절, 늘 춥고 힘들었던 시절, 거기에서 순천까지 왕복 통학 시간이 5시간 반 정도는 좋게 걸렸었는데 그 먼 길을 통학을 하고 다녔던 그런 곳, 그러면서도 오늘 제가 있도록 만들었던 곳. 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를 해가지고 순천 농업전문대학교, 지금은 순천 공립대학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세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정치를 안 것도 아니고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안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뭐 때문에 거기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유세장애를요. 포스터가 붙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들이 다니면서 오늘 유세가 있다. 김대중 후보가 순천에 온다. 이렇게 가두 방송을 하고 다녀. 아마 귀신에게 홀린 것처럼 끌려갔어요. 가서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장을 했던 김수환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그 대변인을 하고 있었고, 신민당 대변인을 하고 있었고, 유진산이라고 하는 어른이 당수를 하고 있고 그러던 시절인데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밤늦게 우리 김대중 후보가 도착을 해서 유세를 하는데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일거수일투족에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중학생이었는데 뭐가 얼마나 좋은지 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터질 것 같아서 가슴이 엎드려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저걸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는 저걸 해야 되겠다. 그 전만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돼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는 법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길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오늘 여기 와서 있습니다. 제가 1978년도에 당에 입당했으니까 횟수로 40년 동안 민주당을 단 한 번도 탈당을 해본 적도 없고 당적을 바꿔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용산에 와서만 제가 선거를 9번을 치렀습니다. 물론 용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2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와 있는데, 다 그것이 고향이 품어서 키워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뒤돌아보면 고향이 거기만큼에서 저를 뒷받침해주고 언덕이 돼주고,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서 뛰고 걸었던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버팀목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 이렇게 이제 정치 이런 거 다 끝나고 그러면은 고향에 가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후진들 또 양성하는데 할 수 있으면은 제가 그런 것도 힘을 보태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청장님의 이런 남다른 고향 사랑에 지역민들의 이제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와 순천시 간에 자매 결혼을 맺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시행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라남도 담양군하고 용산군은 자매도시입니다. 그리고 차해 고향이라고 하는
고성하고는 우호도시입니다. 네. 제가 나고 자란 고향 순천인데 왜 자매도시를 안 맺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 순천시하고도 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무슨 뭐 이렇게 그 용산역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그럴 때면 당연히 우리 순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 순천 출신 구청장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하고 자매도시를 맺었다. 다음에 이제 오는 구청장님들이 그 자매도시에 대해서 저와 같은 열정이나 마음을 가져주면 관계가 없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관심 밖으로 밀린다든가 하면은 혹시 그런 것이 상처는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맺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충훈 시장님이랑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과거에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고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농수산물 팔도 농수산물 뭐 이렇게 장터를 만든다든가 자매도시 특별 상품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순천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향 순천뿐만 아니고 우리 호남에서 우리 용산에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서 직접 제의를 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도농이 또 고향이 함께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도일보 TV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들,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용산에 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인연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25개 구나 있는데 전라도 순천 저 시골 깡촌에서 왜 여기 저 서울의 용산에 와서 하필이면 구청장이 됐고 그것도 4번씩이나 하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 용산에 새남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국사범들을 사형을 시켰던 사형장입니다. 제 우대 할아버지가 새남터 사형장에서 거열형,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그런 그 형으로 생을 마감한 곳입니다. 단종 임금을 복위시키려다가 역모로 발각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셨던 사륙신 중에 한 분인 성삼문 할아버지는 새남터 백사장,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매월당 김시습 선생님이 몰래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강건도 언덕백에다 묻어놓은 게 오늘날 사륙신 묘가 됐고요. 그리고 그 성삼문 할아버지가 태어난 지 올해 600년 되는 해입니다. 600년이 되던 해에 왜 저에게 또다시 마지막 구청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출마할 수 있게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 그러냐 그러면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도 없지만은 인연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맺어진 이런 인연들을 참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고향도 친구도 그리고 직장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어떤 의미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인연이거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독실한 불교 신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 있어서 만났거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이 성장현이가 누구인지 아실 수 없었잖아요. 용산이라는 이름은 알 수 있었을 건데 그런데 우리 고향에서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완행열차 종착역이 용산이었는데 지금은 뭐 KTX고 무슨 차들이 들어오면 용산역에 다 들어오고 또 서울역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서울역이 용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내리시고 타는 곳이 용산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용산에 있는 책임을 지고 대표 심부름꾼이
우리 고향 사람이다라는 건 잘 모르시고 그랬을 건데 그 고향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혹시 오셔서 서울에 불편한 점이라든가 또 묻고 또 심부름이라도 시킬 일 있고 그러면은 편안하게 말씀 주시고 그러면은 고향이라는 인연으로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못하지만은 할 수 있는 일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인연을 내 보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또 힘들다고 그것을 뒤로 뺀다든가 반기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날씨가 덥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또 특별히 우리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보다는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편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장님의 국민들을 위한 사랑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